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국내 증시는 별다른 영향 없이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상승하면서 1% 가까이 오른 1,864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했고요. 프로그램 통해서도 매수 물량이 유입되면서 지수를 강세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시황 얘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인데요. 그리고 매달 옵션 만기일도 다가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물시장 지수와 프로그램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 프로그램 매매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 챙겨보시면 선물 매매에 대한 기초부터 탄탄하게 쉽게 배워볼 수가 있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센플러스 유창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단하게 오늘장 정리부터 해보고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전략 짚어보는 시간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당초 프로그램 통해서 대규모의 매도 물량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우려와는 달리 오늘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1% 정도 올랐는데요. 거래 대금도 약 3주 만에 5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시장 분석과 함께 자세한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아침에 11시까지, 11시나 네. 10시 반 정도까지는 한 0.3%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약간 위태위태로 좀 모습을 좀 띄었었지만 결국에는 12시쯤에 상승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주가는 1%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한 동시효과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 1,700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 상승세를 이끈 요인이 되었고요. 일단은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를 전망을 했을 때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1864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64에서 마감이 됐는데 내일이죠. 내일이나 혹은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1850선이 잘 지지가 되는지, 그 자리가 이제 61선 정도거든요. 61선 정도고, 최악의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을 찍고 올라왔어요. 그 자리가 1840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잘 지지가 된다라면은 시장은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인데요. 최근에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좀 보신다 그러면 외국인 선물을 만계약 단위로 사거나 팔거나, 그러니까 매도 장세가 엄청나게 펼쳐지고 있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러니까 즉 그러면서 시장은, 주가는 그 자리에 놓여 있으면서 투기적 시장 매매 주체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외국인이 조금 더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선물 쪽에서 한 2, 3천 계약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고, 그냥 매수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같이 다시 1.1 이상으로 올라간다라면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추세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이, 즉 1840에서 50이 지지가 되는지, 외국인 선물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지하고, 그리고 선물 베이시스하고 미결제 약정이 확대 국면으로 진입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게 체크가 된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추세 상승세를 좀 더 띄면서 잘하면은 2천 근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난 화요일부터죠. 지난주 화요일부터 지금까지 해서 지금 지수대에서 지금 한 1880 정도에서 1870 정도 라인까지 해가지고 현재 이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얼마가 들어왔냐면 약 1조 8천억 정도가 유입이 됐습니다. 지금은 사각형으로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1조 8천억이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떨어져 밑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가 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면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옆으로 기간 조정이라든지 혹은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내일하고 다음 주 초반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방금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선물 베이시스와 미결제 약정 꼭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선물 베이시스와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요. 귀 활짝 여시고 필기도구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고수의 투자 비법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하는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이 이어집니다. 추세 매매의 추종자, 한 번의 추세 10단타 안 부럽다. 포지션 분석의 달인, 합성 매매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
파생시장 분석을 통해 주도주를 공략한다.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강의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강의 함께 하시다가 분명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실 텐데요. 그냥 참지 마시고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께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답변 달아드리니까요. 궁금한 점 생기시면 와글와글 게시판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홈페이지에 잘 맞춰서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전문가분의 무료 강의를 함께 챙겨보실 수 있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도 전문가의 관심 종목뿐만이 아니라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센플러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 볼게요.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하는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그중에서도 선물 매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 전해주실 건지 궁금해집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난주에 이제 선물 베이시스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네. 기본적인 걸 알아봤고요. 오늘 이제 그것이 어떻게 실전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나서 진도를 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아까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주나 이번 주 후반하고 다음 주 전략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만기일이잖아요. 만기이다 보니까 한 달에 어땠는지, 한 달 동안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조금 더 짚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다음 달, 이번 달 2월물이죠. 2월물 옵션 시장에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거와 같이 선물 베이시스를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 같은 경우는 별로 시장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물론 선물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좀 나름대로는 변동성이 있는 장세였기 때문에 재미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앞에서는 보시면은 제가 지금 선을 하나 그어드리는 게 지난 만기일이거든요. 12월 만기일인데요. 검정색 선이. 이날 이후로 약 한 2주 정도는 어떻게 움직였었냐면 갭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갭 상승이 나오고 결국엔 돋지나 그렇게 크게 추가적인 뭐 변동보다 오히려 갭으로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전날 매도나 매수를 잘 하지 못했던 분들은 조금 매매하기 쉽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문제점이 뭐냐면, 지난 12월 19일이죠. 그러니까 12월 18일 정도죠. 11월 18일에 김정일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좀 비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좀 갈만하면은 갑자기 뭐 김정은이 죽었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시장이 갑자기 크게 한번 흔들리고요. 또 지난주 같은 경우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북한 핵시설이 폭파돼가지고 방사능이 지금 위험하게 퍼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한번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장중에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기적 세력에 의해서 진폭을 조금 묶어버리면서 장중에 움직임이 좀 있을 뿐이지 그 외에 전체적 추세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름대로는 수익이 좀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추세 매매 추종자들은, 추세 매매를 놓고 포지션 잡아가는 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아니라 본절만 해도 잘하는 시장이었고요. 또 하나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시장 자체가 만기가 지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1880선에서 1780선을 약 100포인트 정도를 놓고서는 움직였는데요. 실질적으로 100포인트가 움직인 거는 첫째 주, 만기 지나고 나서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만 그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850에서 1830 정도 사이에서 약 4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를 그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옵션 같은 경우는 조금 잔인한 양매도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는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장중에 제일 많이 올랐던 부분이 뭐 지난번에 김정일 사망 사건 빼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300% 정도밖에 올라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300% 진폭을 주면서 위아래로 계속 가두리 양매도 장세로 한 달을 허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당히 재미가 없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작년 걸 제가 정리해드리면서, 작년 10월 달이 양강, 그러니까 한 번도 10배 이상 나온 적이 없었던 양매도 장세가 발생했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2달 뒤에, 3개월 뒤죠. 3개월 뒤에 2012년도 1월 달이 이제 그러한 모양이 발생을 하면서 그렇게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차트를 하나 그려드린다면은, 지금 약간 삼각 수렴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면서 거의 이제 이게 뾰족한 삼각 수렴이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장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다시금 제가 2,000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게 약 3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충분히 준 것이고요.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 충분히 줬고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지난 8월 초부터죠. 8월 초부터 선을 하나 그어본다라면은 다이아몬드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형이 마무리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 제가 그전에도 차트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급등락, 그러니까 추세로 강하게 올라가거나 강하게 빠지거나 최소한 많게는 10% 정도까지는 올라가거나 혹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월달 전략을 잡으실 때는 만약에 지금 2월물 옵션도 가격도 싸기 때문에 양매수 전략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드니까요. 이번 주 후반 내일이나 혹은 다음 주 초반에 양매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대신에 양매수 전략을 잡으실 때 위로는 한 260 정도 이상으로는 보지 마시고요. 아래로도 한 225에서 220 사이를 놓고서는 한번 가격대를 놓고 호가를 놓고 한번 양매수 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라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860 정도에 40에서 50 정도가 잘 지지가 되고 외국인 선물이라든지 베이시스가 강화가 된다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아니면 차라리 앞에 이 매물대가 있는 부분을 강하게 돌파가 됐을 때 돌파가 되는 걸 확인하고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1880 정도입니다. 1880 정도가 강하게 돌파가 되는 걸 확인을 한다라면은 거기서부터는 공격적으로 한번 상방으로 배팅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해외 차트를 좀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다우지수 차트인데요. 다우존스 차트를 보시면 지금 고점을 거의 이제 작년이죠. 작년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그 진폭을 거의 다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회복을 시켜놓고서는 어떻게 보면 다시금 신고가 근처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추세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러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지난 10월 고점이죠. 10월 고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상당히 강한 각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두 번째로 흔든 것이 유럽의 이제 재정 위기인데요. 막상 유럽의 독일 지수 같은 경우도 본다 그러면 독일 지수 역시 위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 밑으로 빠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국 같은 경우도 보신다 그러면은 영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고점을 향해서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면서 시장이 살아있는 모습이지 죽어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태리 같은 경우는 계속 저점 근처에서 움직이면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세계 시장에서 주식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섹터들이 상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러한 추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면 1월 말까지 좀 더 이어진다라면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수렴이 완료가 되는 이 시점에서는 올라간다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한 1900 정도 갔다고 해서 다시 빠지겠지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매도 공격을 하시기보다는 매도를 하실 때는 좀 확인하면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은 되게 긍정적인 신호를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밀렸을 때 1840이나 최악의 경우 1830 정도가 지지가 안 된다라면은 이번 주 초반이나 지난주 초반에 지지가 됐던 자리인데요. 1830선 자리가 지지가 안 된다라면은 이번엔 빠질 땐 크게 빠질 겁니다. 어디까지 빠지냐면 일단은 1700 초반이나 혹은 1700이 자칫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1830이나 1820이 붕괴되고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은 거기서는 주식을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금화를 더 하면서 확인을 하고 다시 재매수하면 되니까 리스크 관리하면서 2월 달을 시장을 대응하신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요. 이러한 걸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선물 베이시스 동향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선물 베이시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걸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면은 선물 베이시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현물 지수하고 현물 가격하고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보다 선물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된다라면 콘텐고라고 그러고
더 낮게 형성된다 그러면 백어데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콘텐코가 형성이 된다라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을 하고 있다라면 무엇이 발동을 한다? 프로그램 매수가 발동을 하면서 시장을 강하게 위로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고, 반대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아래에서 움직이는, 즉 백어데이션의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은 오히려 백어데이션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을 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프로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좀 상승보다는 하락에 조금 더 주안점에 맞추면서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선물의 베이시스를 항상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생을 하시는 분들 혹은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선물의 베이시스를 항상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된다. 항상 이걸 바라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항상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본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물 베이시스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콘텐고라고 해서 무조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올라가거나 반대로 백어데이션이라고 해서 선물이 저평가가 돼가지고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이 돼가지고 시장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발동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콘텐고라고 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거나 백어데이션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그랬다? 현재 선물 베이시스 동향 대비해서 현재 선물 베이시스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렇다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 시장을 이끌 것이고, 현재 선물 베이시스가 최근의 선물 베이시스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혹은 적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을 하방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콘텐코다, 선물 베이시스가 콘텐코다 혹은 백어데이션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선물 베이시스 동향하고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게, 만약에 현재 베이시스, 그러니까 최근의 베이시스 동향하고 정상적인 현재 선물 베이시스하고 일치가 된다,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그날은 프로그램 매수나 매도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럴 때는 일단은 주식을 매매하실 때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최근의 베이시스 동향보다 현재 베이시스가, 오늘 형성되고 있는 베이시스가 강세로 움직이고 있다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수익률 게임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반대로 베이시스가 의외로 약하다, 최근에 베이시스 동향보다 선물 베이시스가 약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다?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발생을 하면서 시장을 하방으로 조금 압력을 줄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거나 혹은 주식을 관망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하실 때 보시면은 어떤 날은 종합주가 지수는 크게 움직임이 없거나 종합주가 지수는 조금 빠지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종합주가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한 2% 정도씩 막 올라가더라도 코스닥 지수는 한 보합권이나 강보합 혹은 종합주가 지수 대비해서 반밖에 못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소외되는 모습을 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프로그램 동향에 의해서 시장의 자금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오늘은 종합주가 지수냐, 오늘은 혹은 코스닥이냐, 여기에 포트폴리오가 따로 짜여져서 움직여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체크를 하면서 주식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보일 수 있고요. 반면에 선물하시는 분들도 강세 베이시스가 발생을 하고 있다면은 시장은 추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표시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도를 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저점 매수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만약에 약세 베이스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무리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고점 매도를 하면서 수익률 게임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는데, 자, 선물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건데, 선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증가를 하면서 베이시스가 강세가 유지가 된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지속될 것이고 그렇다면 시장은 어떻게 된다? 강세로 계속 올라갈 거라는 것이죠. 이럴 때 선물 매수는 어떻게 한다? 선물을 매수를 하고 혹은 선물 매수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식도 신규를 매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것을 유지를 하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좋고요. 다만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씩 감소를 하면서 그리고 선물 베이시스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하락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횡보세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횡보세를 띠거나 그렇게 매수세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영원히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차트 옆으로 하나 여백을 조금 크게 해드린다면은 주가가 영원히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없어요. 딱 하나 있었는데 뭐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혹은 전 세계가 지난 8월 달이죠. 8월 달에 다 죽을 것처럼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락이 되면서 이미 시장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도 결국에는 하락이 제한되고 오히려 상승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또 지난번처럼 지난 2008년도죠. 2008년도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다 죽을 것처럼 이렇게 급격히 빠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정한 하락이 발생하고 나서는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 서서히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영원히 이렇게 빠지거나 반대로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어떤 건 있습니까? 눌림목이라는 거 있다는 것이죠. 올라가면서도 여백을 조금 더 축소를 하자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서도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올라가다가 눌림목이 나오고 올라가고 다시 눌림목이 나오고 올라가고 눌림목이 나오다가 올라가지 못하면 추세 전환해서 하락을 하듯이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더라도 거래량이 좀 감소를 하고 선물 베이스가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이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다? 그게 단기적인 눌림목일지 혹은 추세 반전일지 몰라더라도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매수했던 부분을 매수했던 것을 매도로 청산하시거나 혹은 중립 일단은 확인을 하면서 게임을 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은 고점권에서 일단은 현금화를 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거고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일단 함부로 눌렸다고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이거와 반대로 주가가 계속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선물 베이스가 약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약세가 유지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도세가 강하게 발생을 한다라면은 무리하게 선물 매수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매도를 하거나 신규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주식을 청산하시거나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그래도 일단 대형주보다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덜 받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밑에 같은 경우는 반대 같은 경우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러한 부분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말로는 쉽잖아요. 그냥 이렇게 표로 보고 그냥 뭐 그거 지나가고 나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차트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대신 차트인데요. 대신 지금 보여드리는 게 대신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인데 선물 차트를 분봉으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위에 보시면 미결제 증감이 있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차트 설정을 들어가신다면은 선물옵션 관련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선물옵션 관련 지표라는 게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베이시스라는 게 있어요. 베이시스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 베이시스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차트를 다시 확인을 누르신다면은 위에 여기 빨간색이죠. 이거 빨간색을 제가 검정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검정색으로 해드리고 조금 선을 굵게 해드리면 이 그 선이 지금 선물 베이시스의 동향입니다. 선물 베이시스의 동향인데요. 자,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최근에 선물 베이시스가 어땠냐면은 잘 보십시오. 지난 우리가 만기일이 12월 9일이 선물 만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2월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요. 이날 이후로 선물 베이시스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면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세를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떴을 때 주가는 어땠느냐? 주가의 흐름을 보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가도 역시 지금 여기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인데 주가도 역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제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확대를 해드린다면 자, 위에 선물 베이시스가 조금 약세를 띠니까 약한 모습을 띠면서 시장이 베이스가 확 축소가 계속 약한 모습을 띠고 있다 보니까 지수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락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거래량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증가가 되고 있죠. 자, 이때 당시에 프로그램 동향을 한번 살펴보죠.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인데요.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인데 이때 당시에 프로그램 동향을 보신다 그러면은 일별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12월 9일부터 전체적으로 12월 16일, 19일까지는 전체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빨간색 매수세가 잘 들어오다가 12월 8일까지는 매수세가 잘 들어오다가 12월 19일부터는 매수보다는 매도로 많이 발생되는 걸 살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표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시장이 조금 하락을 보이면서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계속 약세가 유지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는 우리가 무리하게 주식을 사거나 선물을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확인하면서 주식을 사시거나 혹은 선물을 매수보다는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추세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좀 보신다면 12월 19일이 지나고 나서는 베이시스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조금 횡보세를 띠고 있잖아요. 횡보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한 게보다는 횡보세를 띠면서 조금 더 올라가려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주가가 12월 19일부터는 전체적으로 하락보다는 전체 박스 주가가 횡보세를 띠면서 옆으로 기는 모습을 좀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모습이 띠고 나서 선물 베이스가 어떻게 됩니까? 추세적으로 다시금 이제 언제부터냐면은 12월 1일, 그러니까 12월 29일이나 1월 2일부터죠. 1월 2일부터 선물 베이스가 급격하게 상승세로 강세로 돌변이 됩니다. 물론 이때는 선물 배당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지수 배당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물은 배당락은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배당락을 위해서 지수가 자동적으로 빠지니까 선물은 그대로 있고 해서 선물 베이스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강하게 보시면 12월 18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날이 이제 배당락이 발생한 게 12월 28일인데요. 12월 28일이 배당락 발생했지만 전체적으로 선물 베이시스는 어디서 움직였었냐면은 0.9나 0.8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1월 2일부터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승세를 띠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띠니까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다는 것이죠. 자,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신다면 최근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또 보신다 그러면은 1월 3일이죠. 1월 3일에 보신다 그러면은 9,500억 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1월 4일에도 보시면 2,000억. 1월 5일에도 3,000억. 즉 무슨 얘기냐? 선물 베이시스가 공교롭게도 1월 3일부터 강하게 1월 2일이나 1월 3일부터 강하게 올라왔다는 것이 얼마대로 0.8대 있었던 것이 최근의 동향이죠. 최근에 12월 28일부터 12월 29일까지 혹은 1월 2일까지의 동향이 0.8대 있었다는 것이죠. 0.8대에 있던 것이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하고 있다? 1.1 이상, 1.1에서 많게는 1.9까지 올라가니까 선물 베이스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된다? 강하게 올라가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최근의 동향보다 더욱더 강하게 유입이 되면 시장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이끌고 나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다시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앞에서 12월 9일부터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했던 것처럼 여기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체적으로 1.8대에서 0.9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동향을 보신다 그러면은 선물 베이시스가 1.5 이상, 1.3 이상에서 움직일 때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5,000원, 6,000원씩 들어옵니다. 하지만 선물 베이시스가 0.9 이하로 빠질 때는 프로그램 매도가 한 3,000원씩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월요일에 보시면은 선물 베이스가 안 좋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1월 9일, 1월 6일하고 1월 9일이죠. 1월 6일하고 1월 9일에 보시면은 0.6 정도에서 장중에 선물 베이스가 형성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띠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그램 매도세가 약 3천억 넘게 매도가 3천억 가까이 나왔던 거 살필 수 있고 그 이후에 다시금 지난 1월 10일 화요일이죠. 선물 베이스가 다시 강세를 띠니까 6천억 넘게 매수세가 들어왔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대응할 때 제가 한 3주 정도 계속해서 시황 전략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선물 베이시스가 1.2 이상을 안착을 하는지를 바라봐야 된다. 1.2 이상을 안착을 한다라면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것이고 이러한 프로그램 매수는 시장을 이끌 것이다. 상방으로. 다만 그게 아니라 0.9대에서 혹은 0.9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HTS 모든 증권사가 다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거기서 선물 베이시스라는 지표값을 설정을 해놓고 그것이 지금 최근에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는지 지난 12월처럼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는지 혹은 지난 12월 중순부터 형성되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지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올라가고 빠지는지만 판단을 하시고 나서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정상적인 선물 베이시스 값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선물 베이시스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값이라는 거죠. 즉 정상 가격이라는 겁니다. 정상 가격인 거고 그것보다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거나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으면은 빠지거나 올라가는 모습을 회귀하기 때문이죠. 정상 가격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쉽게 구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자율을 가지고 계산하자고 말씀드렸었죠. 이자율을 가지고 1년 이자율을 약 3.5%에서 4%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1년 이자율이 3.5%에서 4%이기 때문에 이것을 3개월로 나눈다면 4로 나눈다면은 3개월에 1에서 1.5%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또 선물 만기는 보통 우리가 게임을 하는 게 3개월짜리 3개월 단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3개월을 다 3을 다시 3으로 나누게 된다면 즉 1에서 1.5%를 3으로 다시 나누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보통 0.3에서 0.5%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3개월이 남았다 그러면은 1에서 1.5%를 다 해서 베이시스 값을 구하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두 달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0.7에서 1% 정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더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 달이 지나면 2월 만기가 지나면 한 달이 남겠죠. 한 달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0.3에서 0.5%를 적용을 해준다라면 0.3에서 0.5%를 적용을 해준다라면 그게 정상적인 시장에서 용인하는 선물 베이시스 값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달이 남았으니까 0.7에서 1%를 정도를 적용을 해준다라면은 여기서 240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뽑았는데 만약에 계산을 좀 해본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오늘 같은 경우를 계산을 뽑아본다라면은 오늘 이제 선물 지수가 244입니다. 선물 지수가 244라면은 244에서 만약에 0.7% 정도로 논다 그러면은 약 얼마가 되냐면은 한 2.4에다가 1.2에다가 1.5 정도가 돼야 돼. 1.5에서 1.7 정도가 돼야지 정상적인 선물 베이시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정도가 유지가 돼야지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0.5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혹은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선물 베이시스가 이 자리 1.1 이상, 1.2나 1.3을 회귀하지 못한다라면 의외로 프로그램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하나, 어찌됐든 최근에 어제 오늘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얼마가 들어왔었냐면은 지난 화요일하고 오늘하고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온 게 약 한 7천억, 8천억 정도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만기가 지나고 나면은 만기일에는 무슨 걱정을 하냐면은 무슨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새해마녀, 내마녀라고 요즘은 컷오프 유칭되니까 내마녀가 항상 걱정이 되고 또 만기가 지나고 나면 또 무엇이 돼요? 만기 후폭풍이라 그러죠. 만기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이게 다시금 매도로 청산되지 않을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한테 조금 불안한 요인을 작용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 3일 동안 프로그램 매수세가 약 한 8천억 넘게 유입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유입이 된 상황에서 선물 베이시스가 오후장에 장 막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꺾였다. 최근의 패턴을 보신다면 장 막판에 선물 베이시스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띄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물 베이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장중엔 떨어질지언정 장 막판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띄고 있었는데 오늘은 뭐냐면은 장 막판에 오히려 꺾어버렸다는 것이죠. 꺾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놓고서는 우리가 오늘 하루 빠진 거 가지고 내일도 이게 영향을 미치고 다음 주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선물 베이시스가 강화가 되지 못하고 고점대에서 고착화가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다? 시장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여기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선물 베이시스를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아실 때 선물 베이시스가 현재 콘텐콘지 백오데이션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선물 베이시스 동향하고 같이 연결을 지어서 콘텐코가 강화가 되고 있는지 혹은 백오데이션이 좀 더 강화가 되거나 선물 베이스가 약화가 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래야지 거기서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할 수 있고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것을 적용할 때도 또 하나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선물 만기를 시점까지 기간을 계산한 다음에 그 기간에 맞는 정상적인 선물 베이시스 값을 우리가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찾은 다음에 그 값을 현재 베이시스하고 비교를 해서 높은지 낮은지를 같이 합산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걸 보실 때는 HTS를 통해서 베이시스라는 지표값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보다 손쉽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서 2시간 걸쳐서 선물 베이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선물에서 베이시스를 전혀 모른다라면, 베이시스의 개념을 정확히 모른다라면, 혹은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선물 베이시스라는 개념을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조금 흔들리거나 조금 어떻게 보면 전략을 딱 잡기가 좀 힘들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물 베이시스를 항상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요걸 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쉽게 잘 이해가 되는데.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있게 보시고 좀 모르신다면 녹화 방송을 좀 더 보시면 되시니까 네. 여기서 베이시스는 조금 마무리 하려고요. 다음에 베이시스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거는 실전 매매 기법에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기본적인 거 여기까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와서 이제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선물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시간이 허락한다 그러면 좀 더 배워볼 생각인데요. 네. 선물 미결제 약정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일반 사람들이 그냥 선물 미결제 약정이라는 거는 그냥 아직 이름 그대로 체결되지 않은 미결제된 약정, 계약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이 좀 기초적인 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미결제 약정을 안 봤을 때입니다. 그냥 미결제 약정을 안 보고 나서 매매 동향만 봤을 때 우리가 방향을 예측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를 좀 보신다 그러면은 보람씨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개인이 선물 3천 계약을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3천 계약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솔직히 뭐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개인 투자자를 따라하기보다 외국인을 많이 따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시장이 외국인이 선물 3천 계약을 샀어?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나는 개인 투자자들 믿는다. 너를 믿는다 해가지고 하락으로 배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 밑에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선물 3천 계약을 매수를 하지만 외국인이 선물 3천 계약을 매도를 한다라면은 어떻게 된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 하락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것이 지금 제가 계속 여기 한 6개 정도 예로 올려놨었는데 이러한 걸로 인해서 시장을 예측을 한다라면은
그냥 당일에 한해서 혹은 어쩔 때는 잘 맞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외국인 개인보다는 외국인이나 혹은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어떤 전략을 잡기 때문이죠. 해서 뭐 그 다음에도 보신다면은 개인 투자자가 약 3천 계약을 선물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3천 계약을 선물을 매수한다면은 우리가 무리하게 매도를 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를 따라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약간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그 밑에 같은 경우도 보신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가 1000계약을 매도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가 2500계약, 개인하고 기관이 약 3500계약을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외국인이 선물을 사고 있다는 것이죠. 외국인 선물을 3500계약 정도 사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혹은 일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이 선물을 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주식을 좀 사봅시다. 아니면은 선물을 좀 매수해 봅시다. 콜옵션을 좀 매수해 봅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여기 가운데 뭐가 있는지 이게 무엇이냐면 선물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을 제가 삭제를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본다라면 단순하게 상승에 배팅할 수가 있고 하락에 배팅할 수가 있고 혹은 상승 하락에 배팅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매매 주체만 가지고는 시장에 대해서 상승 하락 배팅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미결제 약정을 넣는다라면 앞에 같은 경우 앞에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앞에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달라진다면은 개인이 3천 계약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3천 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결제가 3천 계약이 증가를 했다면 3천 계약이 증가를 했다면 이게 신규라는 거죠. 신규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신규로 선물을 샀을 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신규구나. 신규를 샀으니까 주가는 올라가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거하고 같은 거죠. 앞에 외국인이 3,000개의 선물을 샀을 때 나는 상승에다 배팅을 하겠다고 똑같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밑에를 보신다면은 아까 같은 경우 그 밑에는 뭐예요? 개인이 3,000계약을 샀고 외국인이 3,000계약을 팔았을 때 어떻게 된다? 시장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이거를 이 안에 미결제라는 걸 넣게 된다면 선물 미결제라는 걸 넣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선물 미결제가 아까와는 다르게 3,000계약이 신규가 아니라 마이너스 3,000계약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3,000계약이라는 건 무엇이다? 청산이라는 것이죠.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을 청산한다는 것이죠. 즉 그로 인해서 청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외국인이 3,000계약을 청산한다는 얘기는 무엇냐면은 기존에 매수하고 있었던 것을 매도로 청산한다는 것이죠. 내가 매수하고 있었던 걸 매도로 청산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올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내가 이익 실현을 하든가 혹은 무슨 손절을 하든가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는 무엇이다? 주가가 빠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빠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중립에 놔야 된다. 중립에 놓고서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은 무리하게 이것만 보고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립에 놓고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밑에 같은 경우는 보신다 그러면은 개인이 선물을 3,000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선물을 3,000계약을 매도를 했고 기관이 선물을 3,000계약을 매수를 했는데요. 이럴 때 미결제 약정이 3,000계약이 빠졌다는 것이죠. 3,000계약 빠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리 그 전에 매수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뭐 하고 있다? 그 전에 매수했던 부분을 매도했던 부분이죠. 매도했던 부분을 매수로 청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산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 매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확인하기 위해서 중립에 놓고 관망을 하려는 요인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청산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다?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배팅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관망을 하면서 왜 기간이 조금 관망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관망을 하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는 뭐예요? 앞에서는
상승에다 배팅한다 그랬죠? 상승에다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앞에서는 상승에다가 배팅을 했었지만 반대로 뒤에서는 미결제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상승에다가 배팅할 수도 있지만 상승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선물 미결제라는 것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것이다. 선물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결제되지 않은 선물의 약정이라는 것이죠. 즉 결제가 되지 않은 선물의 약정이라는 것은 어떻다? 그들이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매수를 3,000개 이상을 매수를 해가지고 체결이 결제가 안 됐다는 얘기는 무엇을 하고 있다?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갔을 때는 차익 실현화 조금 더 가격 상승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매도를 하고 있다.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거나 줄지 않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좀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미리 풀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미결제를 계속 늘려가면서 선물을 사고 있느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미결제를 늘려가면 선물을 매도하고 있느냐 혹은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지만서도 미결제가 줄어들고 있느냐 선물을 매도하고 있으면서도 미결제가 줄어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 천차만별 달라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사고 팔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결제가 증가하느냐 줄어드느냐를 같이 보신다면은 시장의 방향을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까 시향을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일단 1840에서 1850선이 잘 지지가 돼야지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추세적으로 갈 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선물 베이시스는 당연하게 1.1에서 1.3을 안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와 동시에 오늘 무엇을 말씀드렸냐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 선물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면서 같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시장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첫날이기도 하고 시간이 좀 짧으니까 선물 미결제 약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잠깐 맛백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를 응용을 해서 시장을 어떻게 전략을 잡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하는 선물옵션의 오해와 진실 강의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하는 증시의 나비효과 강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